10년 전 7억에 샀던 아파트를 최근 5억에 내놨는데도 관심 보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복비 없다고 내걸어도 급매라고 써붙여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파트 주인은 바로 제 대학 동기였습니다. 그가 무너진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동네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 동기 이사장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악착같이 돈을 모아 드디어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신도시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개발 호재가 가득했습니다. 전철이 들어온다고 했고 대형 쇼핑몰이 들어선다고 했습니다. 학교도 새로 생긴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입주하던 날의 기쁨을 저는 기억합니다. 이사장은 저를 집들이에 초대했습니다. 깨끗한 새 아파트는 정말 멋졌습니다. 단지도 크고 조경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주민들의 표정도 밝았습니다. 이사장은 말했습니다. 여기서 평생 살 거라고. 이보다 좋은 곳은 없을 거라고. 그런데 5년쯤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빈집이었습니다. 한두 집씩 불이 꺼진 채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비워둔 것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들은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늘어났습니다. 단지 앞 상가도 변했습니다. 새로 입주할 때는 카페며 음식점이며 활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공실 표시가 붙은 상가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남은 가게들도 손님이 없어 한산했습니다. 그 다음은 학원가였습니다. 교육 열기가 높다며 학원들이 많이 들어섰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학원들도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큰 학원들만 겨우 버티고 있었고 작은 학원들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이사장은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이사장의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결혼 자금을 마련하려면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게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빨리 팔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두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동산에 문의하니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요즘 이 동네는 아무도 안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가격을 더 낮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장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7억에 샀던 집입니다. 그동안 물가도 올랐고 주변도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5억까지 가격을 내렸지만 여전히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이사장은 주변을 제대로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놓치고 있던 신호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교통이었습니다. 전철이 들어온다던 약속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처음에는 3년 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5년 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10년은 더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결국 대중교통이 불편한 동네로 남았습니다. 차 없이는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였습니다. 대기업 공장이 들어온다던 이야기도 무산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백지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일하러 서울까지 나가자니 너무 멀었습니다. 출퇴근에만 서너 시간씩 걸렸습니다. 세 번째는 인구 구조였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하나둘 이사를 갔습니다. 아이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학교가 없었고 학원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가 있는 가정은 다른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남은 것은 노인 가구들 뿐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편의시설이었습니다. 대형 쇼핑몰 계획은 사라졌습니다. 백화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영화관도 문을 닫았습니다. 생활하기에 너무 불편했습니다. 뭘 하나 사려면 차를 타고 다른 동네까지 가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학교였습니다. 학생 수가 줄면서 통폐합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가 하나 사라졌고 초등학교도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교육 환경이 점점 열악해졌습니다. 이것이 다시 젊은 가족들을 내몰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떠나니 상권이 죽었고
상권이 죽으니 더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니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들어와도 투자 목적이 아니라 저렴한 주거지를 찾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사장은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징조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고 싶은 것만 보았다고 했습니다. 집값이 오를 거라는 희망에만 매달렸다고 했습니다. 불편한 진실은 외면했다고 했습니다. 이사장의 이야기가 특별한 경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가치가 떨어지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그 동네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접근성입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들입니다. 전철역까지 버스로 30분 이상 걸리는 곳, 고속도로 진입이 어려운 곳, 이런 곳들은 시간이 갈수록 외면받습니다. 둘째는 일자리입니다. 주변에 일할 곳이 없는 동네들입니다. 출퇴근 거리가 먼 곳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아무리 집값이 싸도 살지 않습니다. 셋째는 교육 환경입니다. 좋은 학교가 없는 곳, 학원가가 형성되지 않은 곳,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육 환경이 나쁘면 아무리 집이 좋아도 선택받지 않습니다. 넷째는 생활 인프라입니다. 병원, 마트, 문화시설이 부족한 곳들입니다. 특히 나이 든 분들에게 병원 접근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큰 병원까지 차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곳은 살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구 구조입니다. 젊은 층이 계속 빠져나가는 곳들입니다.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동네들입니다. 활력이 사라지고 침체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런 신호들은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알아챘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장은 지금 큰 손실을 감수하고 집을 팔려고 합니다. 딸의 결혼은 미뤄졌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을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당시에는 모두가 좋다고 했습니다. 분양 광고도 화려했습니다.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누구라도 속았을 상황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집을 선택할 때 화려한 광고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약속과 계획이 아니라 현실을 봐야 합니다. 전철이 들어온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공사가 진행 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가 들어선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좋은 학교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개발 계획이 아니라 현재의 인프라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흐름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인지 떠나가는 곳인지,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상가가 활성화되고 있는지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미래를 말해줍니다.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날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가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살고 계신 동네는 안전한가요? 혹시 이런 신호들이 보이지는 않나요? 만약 보인다면 지금부터라도 대비해야 합니다. 늦기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이사장은 이제 더 신중해졌다고 합니다. 다음에 집을 선택할 때는 절대 실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화려한 미래가 아니라 탄탄한 현재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비싼 교훈이었지만 배운 것은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사장의 경험에서 배워야 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소중한 재산을, 내 가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조용히 가치가 떨어지는 동네들, 그곳의 공통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에 참고하십시오. 작은 관심과 주의가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